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시설 21강 안전계획 수립과 실행 2020년 5월 29일 수업입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녹음하고 있는 이 제 방, 그 바로 윗집에서 지금 새로 이제 입주하신 그 분이 그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리가 막 좀 잡힐지 모릅니다. 좀 큰 소리는 안 나는데 지금도 막 들리네요. 이 소리가 좀 그 오늘 수업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양해를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저도 막 신경이 쓰이는데 뭐 어쩔 수 없죠. 해야죠 뭐. 그래서 오늘 할 주제는 이제 안전에 관한 내용 그리고 경기장 관중 통제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게 만약에 무슨 이벤트를 하는데 관중이 뭐 다친다든가 사망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그거는 큰일이기 때문에 예, 어, 그걸 예방하고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설 관리에서도 그렇고 또 이벤트 관리에서도 그렇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저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2017년 11월 4일 뭐 제가 이때는 이제 졸업한 다음인데요. 이제 이때 보시면은 지금 이게 풋볼 경기장에 그 관중들이 지금 다 내려왔죠. 이렇게 그 경기 끝나고. 이게 뭐냐면은 경기를 이제 이긴 다음에 보통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경기를 크게 이기거나 되게 기쁠 때, 막 되게 강호를 이겼을 때, 강팀을 이겼을 때 이럴 때는 관중들이 그 기쁨을 참지 못해서 막 이렇게 뛰어내려옵니다. 경기장으로. 뛰어내려오면서 이렇게 뭐 질서를 유지해서 그나마 이렇게 다치지 않고 잘 넘어가면 다행인데 어떨 때는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뭐 이따 나중에 또 이제 다른 사례가 나오니까 하시고 이제 어떤 학생들은 보면 여기서 이제 이 골대를 있잖아요. 이 노란색으로 된 이 골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골대를 막 귀 위에 올라가서 막 흔들어가지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도록 하죠. 자, 보안. 보안이란 무엇인가? 예,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요. 지키다 할 때 이런 뜻이고, 이제 안자는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전을 지킨다 이런 얘기예요. security. 그, 이 사진이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도둑들, 영화 도둑들에서 한 장면인데요. 이 영화에 보시면 제가 왜 사진을 골랐는지, 뭐이 장면을 왜 골랐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눈치를 채실 수도 있는데, 이 장면이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 이 팀이 결성돼서 이제 가잖아요. 홍콩으로. 마카오인가요? 홍콩인가요? 마카오죠. 마카오로 가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훔치러 가죠. 예, 근데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여성이 와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프로젝트의 개요를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 뭐 호텔 카지노 호텔에 뭐 몇 층에 가면은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뭐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영화 많이 보셨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영화 되게 유명한 영화잖아요. 1000만 명도 넘게 봤죠, 거의. 근데 이제 이 여성이 설명을 하는데 그 이정재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여기 이 사진은 안 나오는데 이정재가 뽀빠이잖아요, 그 영화에서. 뽀빠이가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세콤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걸 뚫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근데 이제 그걸 세콤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특정 회사 상표 이름인데 예, 세콤이라고 하니까 이 왼쪽에 있는 이 여성이 이 사람이 이제 다이아몬드 주인의 이복 동생이라고 이제 나와요. 이 설정이 이 영화에서 물론 이제 그건 사기였죠. 뭐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security 이렇게 얘기하죠. 세콤 그러니까 security 뭐 이러면서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하여튼간 영화를 보면 아시지만 하여튼간 이 사람은 이제 원래 그 영화에서
다이아몬드 주인의 여동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사기를 친 건데, 연기를 한 건데, 하여튼, 예. 세큐리티란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보안 시스템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그 다이아몬드를 가져올 거냐, 이제 뭐 이런 얘기죠. 예. 세큐리티. 거기 나옵니다, 일단.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전화할 때 항상 통신 보안, 네, 하죠. 예, 보안이죠, 그것도. 예,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꼭 물건을 지키는 것만이 보안이 아니고, 예, 그런 여러 가지를 지키는 것들이다는 얘기죠. 보안 관리, 보안 요원의 훈련.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이제 요즘에 스포츠 시설이나 이벤트에서 보안 요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예, 무슨 뭐 콘서트 이런 것도 필요하죠. 콘서트에서 앞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무대로 뛰어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 지키는 사람들이 덩치 좋은 사람들이 앞에서 이렇게 보통 버티고 있습니다. 뭐 몇십 명이 이렇게 쫙 이렇게 막고 있죠. 이렇게.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통 이제 회사나 뭐 이벤트 시설이나 이런 데서 자체 내에서 고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용역을 주죠. 예, 그래서 용역 회사가 이제 하고 계약을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따로 뭐 이벤트에 맞게 또 시설에 맞게 이제 파견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예. 훈련도 거기서 다 시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예. 규모 이것도 뭐 이벤트나 시설 퍼실리티의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도 당연히 다르겠죠. 예, 뭐 아까 봤던 풋볼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몇천 명까지는 좀 오버고 몇백 명의 보안 요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경기장 바깥에도 당연히 해야 되고 뭐 매표소, 뭐 입출입, 뭐 등등등. 뭐 그런데 한 VIP 10명이 모이는 무슨 뭐 그냥 회의다 뭐 이러면 뭐 그보다는 좀 적게 들겠죠. 예, 물론 뭐 VIP가 오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예. 건축 기준법. 자, 이거는 뭐 저는 사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대부분 우리나라도 이런 법이나 이런 기준이 뭐 미국 등을 따라가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이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걸 뭐 일일이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출구까지 나가는데 거리가 뭐 몇 미터를 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뭐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도 나가는 데까지 뭐 거리가 뭐 한 200m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40m에서 60m 사이. 이 이내로 무조건 설계를 해야 돼요. 지을 때부터 건물을. 예.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예. 그게 이제 이런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미리 이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뭐 출구의 개수는 어떻게 되고 뭐 등등등 굉장히 세부적인 것들이 많아서 이거 읽어보면은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었나 싶지만 이게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것들은 원래 좀 까다롭게 해야 되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장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경우 위험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경기장에 수용 인원이 뭐 3만 명인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뭐 6만 명이 들어오려고 한다. 근데 6만 명의 표를 팔아서 6만 명을 들여보내면은 좋죠.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법에 어긋나죠. 못 받습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컵이나 올림픽 예선 이런 축구를 할 때 70년대 이럴 때 보면은 그 당시 서울운동장에서 하거든요. 이제 동대문 운동장 지금은 헐렸죠. 예. 근데 거기는 관중석이 있고 이렇게 트랙이 있잖아요. 육상 트랙이. 그러니까 관중석에만 앉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트랙에도 막 앉히는 거예요.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3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경기장에 뭐 5만 명을 받기도 하고 지금으로 참 아찔한데 예,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예. 과학기술 뭐 과학기술이 뭐 모든 걸 바꿔놓고 있죠 요즘에. 예, 뭐 드론 이런 거 보면은. 예. 1980년대 말에 나온 영화 중에
예. 그 베를린 천사의 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예. 그 빔 벤더스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고 그 감독의 친구가 이제 피터 한트케라는 그 이제 독일의 작가인데 그 여러분 그 혹시 독일어과 학생이 있나요? 예,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아, 시설로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하여튼 예, 근데 그 피터 한트케라는 사람이 이제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예, 하여튼간 그 둘이 친구예요. 그 베를린 천사의 시 만든 그 빔 벤더스 감독이랑 뭐 친구라서 같이 이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영화 시나리오도 같이 쓰고. 근데 이제 베를린 천사의 시라는 영화가 글자 그대로 천사에 대한 얘기예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항공 촬영을 많이 했어요, 당시에는. 근데 그때는 여러분 아다시피 드론이 없잖아요. 예. 지금은 뭐 드론이 많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항공 촬영을 어떻게 해야 돼요? 헬리콥터 타고 카메라 들고 이렇게 찍어야 돼요. 사람이 직접. 헬리콥터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헬리콥터 막 흔들거리고 막 그 멀미나고 이러는데 자꾸 이렇게 찍는 거야, 이제. 예.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냥 간단하죠. 드론 띄워가지고 찍으면 그림 잘 나오잖아요. 막 위에서 쫙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 그런 식으로 이 보안도 기술의 발전으로 획기적으로 이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CCTV, 예, 이게 과거에는 없었고 있었어도 굉장히 그 비싸고 개수가 적었는데 요즘에는 뭐 CCTV 뭐 웬만한 데는 다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강도나 절도 이런 범죄가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예. 그 이유가 CCTV가 너무 많아. 그죠? 이게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CCTV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루에 요즘은 뭐 집에만 있으니까 잘 안 그렇지만 하루에 이렇게 직장을 가서 이제 뭐 학교를 가서 생활하고 집에 오는 동안에 보통 CCTV에 뭐 몇백 번 찍힌대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죠. 게다가 요즘에 어때요? 휴대폰 다 쓰죠. 카드 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다 나옵니다. 이게 그 기록이. 그 여러분 그 휴대폰 쓰다 보면 특히 이제 구글 맵에 연동시켜 놨을 때 휴대폰을 이게 딱 그 어디 갔을 때 뭐 바로 딱 뜨죠, 이렇게. 예. 오늘 뭐 어디는 어땠나요? 뭐 이러면서 그 경험을 남겨주세요. 뭐 이렇게. 예. 그 그때 보면 어때요? 이렇게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여튼 네, 그런 것들도 다 이 세큐리티에 이용하는 거죠, 당연히. CCTV 뭐 요즘에 시설에 다 있고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생체 인식, 뭐 지문이나 뭐 홍채를 이용해서 그 어떤 특정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것들 다 보안에 관련된 거죠, 그것도. 예. 그래서 영화에 보면 예전에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일상생활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도 이 보안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보안의 전략들이 많이 있고, 뭐, 계획을 잘 세워서 관심사를 가지고, 예, 뭐, 잘 처리합니다. 이제 뒤에 나오니까 이제 뭐, 이렇게 쭉쭉 넘어갈게요. 예. 자, 이제 크라우드 컨트롤, 예, 관중 관리. 이게 항상 그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어, 이게 그 관중들이 보통 이제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사고를 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이거는 이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미국에. 예. 이 필라델피아의 그 NFL 팀이 이제 이글스인데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2018년도 슈퍼볼 우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이제 경기 끝나고 그 도시의 중심부로 나와서 이렇게 막 그 파티하고 막 그 환호성을 지르고 여기 보면은 그 이 사람들은 그 가로등 혹은 그 도시 표지판 이제 거기 그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요. 예. 거기 매달려 있는 겁니다. 예. 왜 매달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뭐 좋은가 봐요. 근데 근데 이제 당시에 제가 이 슈퍼볼을 앞두고 그러니까 슈퍼볼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이길 확률이 반반이잖아요. 뭐 그 수치상으로는 필라델피아 시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이미 이제 그 전에 이런 가로등 이런 데다가 막 기름 발라놓고 못 올라가게 사람들이 그랬는데 뭐 그래도 기어코 올라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참 보면 하여튼
이럴 때 이거 어떻게 이게 통제할 거냐 이거죠. 이제 뭐 도심의 그 교통 통제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때 이제 보면 예. 경찰들도 이제 준비해 놓고 그러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맥시멈 오큐펀시라는 거 나오죠. 여기 이게 이제 최대 수용 인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이나 뭐 시설이나 뭐 공연장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 안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여기 보면 이제 282명이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놔요. 왜냐하면 이게 면적이나 뭐 높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미국에 가보시면은 한국에서는 전 이런 건 못 봤어요. 근데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가보시면은 이게 다 있어요. 뭐 식당에도 있고 뭐 수영장 뭐 이런 데 가보면 다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느꼈던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사진은 이제 좀 더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움직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별건 아니고 유동이라는 거는 흘러간다는 얘기잖아요. 흐를 유자에 움직일 동자니까 흘러서 움직이는 관중은 이제 어떻게 감안을 해야 되냐면은 속도 곱하기 밀도 곱하기 너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기장을 예를 들어서 지을 때 그 뭘 생각하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중 통제에 대해서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나. 예,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장에 들어갈 때는 근데 이렇게 빨리 들어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그 안전검사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뭐 테러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가방 검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빨리 들어가기 힘들어요. 가방 검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끝나고 이제 나갈 때는 뭐 그냥 나가면 되니까 그렇죠. 뭐 검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30분 걸린다. 이벤트는 끝났는데 내가 나가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막 쭉 막혀 있고 이게 줄이 움직이질 않는다. 그래서 30분 걸린다. 그건 그 문제죠. 예. 그래서 이게 뭐 한 5분 정도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보통. 그래서 경기장을 가보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천장도 굉장히 높고 이 폭도 넓고 또 어때요? 계단을 예를 들어서 이게 계단으로 안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약간 언덕같이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 계단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디디면 그렇잖아요. 예. 잘못 디디면 넘어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밀고 그래서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거를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서울에 이제 가장 번화가 중에 하나인 강남역 있잖아요. 강남역. 예. 강남역을 갔어요. 제가 강남역에서 내려서 이제 약속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강남역의 역사가 역 건물이 1980년대 초반에 지은 거예요. 예. 그때는 이제 서울의 강남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죠. 사람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역의 뭐랄까 지하철 타는 플랫폼도 굉장히 좁고 계단도 좁고 막 이래요. 폭도. 그래서 이 지하철역에서 내렸는데 사람이 꽉 찬 거예요. 연말이니까 이제 놀러 나온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막 계단을 올라가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보통 때면 한 뭐 5분이면 갈 것을 뭐 거의 한 2, 30분 걸렸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느꼈죠. 아, 이게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 요즘에 유동량, 사람들의 움직임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 다시 지어야겠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출구와 입구. 그렇죠.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동선을 잘 체크하고 그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거죠. 1989년도에 영국에서 헤이젤 참사라는 게 났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 했었죠? 안 했나요?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관중들은 빨리 들어가고 싶고, 예.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게 되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못 참겠는 거예요. 빨리 보고 싶어, 경기를. 영국 축구의 병폐인데 그게 80년대 특히 그때는 관중들의 소란이나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막 당을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관중들이. 아, 나 못 참겠어. 빨리 문 열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은 표 없이 막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정 수용 인원보다 더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밀려 들려가지고 경기 중에 이렇게 막 깔려가지고 예, 사람들이 막 죽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헤이젤 참사라는 건데 영국에서 예. 그게 이제 출입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벌어진 비극이었죠. 예. 참사였죠. 비극이라기보다는 뭐 더 심하죠. 출구 절차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어떻게 빠져나갈 건지 예, 잘 설계하고 대비 과정 뭐 이런 관중 뭐 난동 혹은 이게 갑자기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 때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책이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팬 교육 글쎄 뭐 이거는 팬들의 의식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죠 자기가. 뭐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니까 물론 지켜줘야 되지만 예, 스스로도 좀 위험하거나 무리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여기 이제 그 오른쪽 밑에 보면 이제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선글라스 낀 이 사람이 기아 타이거즈의 야구 선수 김선빈이라는 선수인데 예, 어떤 청소년이 사인을 요청을 했는데 예, 보다시피 파란 옷 입은 뭐 어린이인지 청소년인지가 이제 사인을 요청했는데 김선빈이 이렇게 쌩 까고 간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근데 이거 때문에 이 선수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죠. 예. 뭐 인성 논란 뭐 이러면서 사인 안 해줬다고. 예. 근데 저는 무조건 이 선수만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선수가 이제 퇴근하는 길입니다. 예, 집에 가는 거예요. 경기 끝나고. 그러니까 이 선수는 뭐예요? 이 선수도 약속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모르지만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사인을 뭐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죠. 뭐 의무는 아니잖아요. 뭐 무슨 뭐 사인회에 참석한 것도 아니고 뭐 계약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 물론 해주면 좋지만 예. 이제 그래서 이렇게 팬들이 선수한테 사인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뭐 당연히 예. 근데 이제 정중하게 요청을 해서 저 사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예. 근데 뭐 선수도 거절할 수도 있죠. 제가 지금 바쁩니다. 뭐라든가 예. 제가 지금 뭐 사인하기 힘듭니다라든가 이렇게 뭐 하고 뭐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김선비는 이제 그렇게 뭐 하기도 귀찮으니까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뭐 쌩까면서. 예. 그러니까 그걸 누가 또 찍었지. 이렇게 또 요즘 세상에. 예. 찍어서 이제 올린 거예요. 인터넷에. 그러니까 저 나쁜 놈 저거 어린 팬이 사인해달라고 하는데 저거 안 해주냐? 뭐 이러면서 이제. 예, 근데 솔직히 선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급한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구장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잠실 야구장은 지금도 그래요. 뭐 제가 다른 구장은 잘 모르겠는데 선수들이 나오는 경기 끝나고 나오는 장소가 있잖아요. 다 알아요, 팬들이. 그리고 선수들 차 있잖아요, 차. 어차피 글로 나올 거니까 그 차로. 그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가 안 나오고 배경 어디 갈 거예요, 그럼. 그쵸? 예. 그래서 선수들하고 팬들하고 이제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끝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사인해주기도 하고 뭐 이제 사진도 찍어주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선수 입장에서는 되게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국 구장에서는 보통 선수들 주차장이나 이 선수들이 나오는 출구 이런 거를 이렇게 분리해 놔요, 팬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엉키지 않게. 뭐 엉킨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하여튼 선수들 사생활이 필요하니까. 그쵸? 뭐 사인을 받으려면은 어떤 사인을 받는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뭐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해야지. 이렇게 아무 때나 나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얼굴도 뭐 부시시하고 그런데 사진 찍자 그러면 그거 싫잖아요, 솔직히. 뭐 특히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물론 뭐 팬한테 잘해주면 좋죠. 당연히 그러면 좋은데 음, 제가 그래서 팬 서비스에 관한 어떤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한테 하나. 1982년도의 일입니다. 예.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때. 물론 그때는 국민학교였지만, 예. 그때 이제 프로야구가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프로야구 안내 책자 같은 걸 하나 샀어요. 이렇게
잡지 형식으로 된 거를. 예. 근데 거기 보면은 옛날이니까 예. 선수들 그 집 전화번호가 다 나왔습니다. 예. 왜냐면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고 집 전화번호가 다 나왔어요. 물론 그건 사생활 침해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근데 그냥 나왔어요. 그렇게 예.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예.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뭐 한 두세 시면 집에 오잖아요, 보통. 예.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하나하나 다 전화를 건 거예요.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선수가 그때는 뭐 한 팀당 한 2, 30명밖에 안 됐으니까 6개 구단이고 예, 이렇게 뭐 걸어보는 거예요, 한 명씩 이렇게. 근데 뭐 어떤 전화는 뭐 안 받기도 하고 받았는데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제 뭐 그래요. 하여튼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삼성 라이온즈의 그때 이만수란 선수 아시죠, 여러분? 예, 라이온즈의 전설인데 예, 그 SK 감독도 했었죠, 얼마 전까지. 예. 그 선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화를 했더니 받아요. 예. 저 안녕하세요, 이만수 선수시죠?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목소리 톤이 높아요, 좀 그 분이. 예. 그래서 아, 제가 팬인데요, 뭐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계속 한 2, 30분 정도. 예. 근데 굉장히 그 친절하고 자세하게 잘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분이 이만수 선수가.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마웠어요. 그때 고마웠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해요. 그걸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제가 몰랐죠. 어렸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그게 그 귀찮고 짜증나는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솔직히 뭐 대답 안 해도 되는데 야 임마 전화하지 마 이래도 되는데 응? 뭐 그런다고 누가 알아요 그거? 근데 굉장히 그 잘 얘기해 줬어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그 만수 형님한테 예,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진짜 예, 미담이죠 일종의. 그랬는데 그래서 전 지금도 그 이만수라는 야구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좋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 지금 이제 감독을 그만두고 뭐 봉사활동 하러 다니고 이러는데 저는 그 진심을 믿어요, 진짜. 예, 왜냐하면은 그, 그 옛날에 예, 그냥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꼬마한테 예, 그렇게 잘 해줬던 사람인데 뭐 카메라 앞이라고 그 가식을 떨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팬하고 그 선수와의 관계는 사실 너무 가까워도 좀 안 좋고 너무 멀어도 그렇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이제 가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연예인 뭐 누구가 뭐 운동선수 누구가 술집에서 이렇게 술 마시다가 뭐 옆 사람이랑 뭐 시비가 붙어서 뭐 싸웠다 뭐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부분 처음에는 이제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예를 들어서 옆에 옆 테이블에 있다가 야, 쟤 누구 아니야? 뭐 이렇게 예,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맞아, 맞잖아, 봐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아이 맞는데 뭘 그래? 그러면 이제 야 사인해달라고 그래, 뭐 사진 찍자고 그래.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옆에 가죠. 이제 처음에는 예의 바르게 해요. 처음에는 다 맞아, 혹시 뭐 누구 선수 아니십니까? 예. 아, 예, 맞습니다. 아, 이제 팬입니다. 예. 아유, 뭐 연예인 누구 아니십니까? 뭐, 예, 제가 팬입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아,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면 돼요, 그냥.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사진을 같이 찍자든가 이러면은 이제 생각해봐요. 술 마셔서 얼굴 뻘건데 예? 그냥 놀러 나왔는데 옷차림도 메이크업도 안 했을 테고 연예인들 사진 찍으면 그게 싫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 이제 사진은 좀 힘듭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겠죠. 처음엔 그런 식으로 보통 진행돼요, 대화가.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야, 이제 이 사람은. 예. 아, 사진도 안 찍어줘. 이러면서 이제, 예. 그러면서, 아, 이 새끼 되게 건방지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자기 친구들끼리 얘기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듣잖아요, 옆에서. 뭐? 새끼? 뭐 이러면 이제, 야, 너 뭐라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뭐 보통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팬들도 그 선수의 그 선수나 그 연예인의 그 사생활은 보호해줘야죠. 아까 얘기했지만 예. 그러니까 그걸 뭐 사진을 찍자고 해서 뭐 찍어주면 참 고마운 거고 안 찍어주면 할 수 없는 거고 뭐 이제 그런 거죠. 예. 예. 약간 얘기가 빗나갔네요. 하여튼간 예. 음주 정책, 이 술이 참 문제예요. 예.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사고의 뭐 거의 대부분은 술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장에서. 네. 자, 이 경기장은
그 미국의 위스콘신주 메디슨이라는 도시에 있는 그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 그 풋볼팀의 경기장입니다. 예, 이게 대학교 풋볼 경기장이에요. 여러분 보다시피 그 굉장히 크죠? 예, 이 관중석이 한 8만 석이 넘습니다. 이 경기장이. 예. 캠프 랜달 스테디움이라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팀의 경기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대학팀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죠. 무슨 뭐 대학교 풋볼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나 그렇지만 미국 대학교 풋볼은 굉장히 인기가 좋고 역사도 뭐 한 150년 됐습니다. 예. 그 프로보다 오히려 더 오래됐어요, 역사가. 관중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제가 이제 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학생 그 관중석이에요. 예. 그 스튜던트 섹션. 그 학생들이 요쪽에 앉습니다. 예. 그 학생들한테는 뭐 표를 공짜로 주기도 하고 또 뭐 싸게 팔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학생들이 많이 오죠. 보통 토요일에 경기를 하거든요. 풋볼을. 미국 대학 풋볼은. 예. 그래서 토요일 아침부터가 아니라 금요일부터 예, 파티를 해요. 이제 그 풋볼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기장 주변에서 뭐 이렇게 그 RV 있잖아요. Recreational Vehicle. 그러니까 캠핑카 같은 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그걸 몰고 사람들이 막 와요. 이제 전국 각지에서. 주로 이제 동문들이나 팬들이 오죠. 예.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주말 되기 전부터 벌써 이제 잔뜩 알코올을 충전합니다. 이제 몸에다가 계속 마셔요, 계속. 예. 그리고 이제 경기 당일이 되면 이제 들뜬 마음으로 경기장에 가죠. 그래서 막 열렬히 응원을 하고 이게 이제 미국 대학 생활의 어떻게 보면 뭐 중요한 일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 대학이 그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대도시에 있는 대학들은 그 여러분들이 대부분 출퇴근을 하죠. 집이 있잖아요. 집에서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뭐 대구에 사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뭐좀 안동이나 뭐 이런 울산 이런 데 사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안동이나 울산에서 뭐 매일 그 등하교를 하긴 힘들고 학교를 그 자취방을 얻던가 아니면 기숙사에 들어가든가 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미국 대학은 그래서 거의 뭐 모든 학생이 그 집에서 떨어져서 이제 독립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뭐 기숙사나 주로 기숙사에 많이 살죠. 아니면 뭐 자취를 하거나 예. 그 아파트 뭐를 친구 2명, 3명이서 빌려서 살든가 뭐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풋볼을 즐기고 또 이제 그 동아리 활동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 프레터너티, 소로리티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동아리 활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대학 생활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대학 교육은 뭐 온라인으로 해도 되잖아요. 지금처럼. 예. 그래도 뭐 배우는 그 양에는 지장이 없잖아요. 양과 질에는 뭐 거의 지장이 없는데 근데 대학 생활이라는 게 꼭 뭐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아리 생활도 있고 뭐 운동도 하고 예를 들어서 예. 이제 그런 것도 큰 부분이란 얘기예요. 파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걸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미국 대학이 어떤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했어요. 지금. 이게 뭐 온라인 수업만 해서는 이게 대학이냐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어쨌든 이제 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예. 그런데 이날이 언제였냐면은 1993년 10월 30일이었어요. 예. 위스콘신 대학이 미시간 대학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근데 뭐 미시간 대학도 굉장히 풋볼을 잘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날 이제 그 위스콘신이 13대 10으로 이겼어요. 네, 경기를. 그러니까 이기니까 어때요? 그 엑스타시죠 말하자면 예, 그 기쁨의 절정. 이 8만 관중이 막 그 도가니가 된 거예요. 열광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자 우리 내려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경기장으로. 특히 이제 이 학생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내려오죠 이렇게. 예. 다 내려옵니다 이렇게 관중석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많은 인원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쪽에
그 철제로 펜스가 있어요. 이렇게 뭐 높진 않은데 한 허리 높이로 이렇게 한 세 줄로 이렇게 마치 제주도에 있는 그 뭐랄까 그 집의 표시 같이 세 줄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뒤에서 떠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떠밀려가지고 막 어어어 하면서 막 자기도 모르게 밀려서 막 쭉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이제 그 보면은 관중석하고 경기장하고 한 경계선이 있는데 한 2m, 한 3m 높이가 있어요. 이 정도.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철제 펜스에 막 부딪히고, 예. 일부는 뭐 찡겨서 나가고 떨어지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큰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에. 예. 물론 다행히 그 사망자는 없었어요. 그 아까 얘기했던 영국 헤이젤 참사에서는 89명인가가 죽었거든요. 정확하지 않은데 80명 정도 죽었습니다. 예. 근데 진짜 어마어마한 참사죠. 예. 근데 여기서는 다행히 죽진 않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한 10명 정도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의식을 잃을 정도로 예, 큰 사고였습니다.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다음 장에 나오는데 예. 자 보시면은 이제 그이 캠프랜더 스테디움 크러쉬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관중석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막 이렇게 여기 보면 펜스 보이시죠? 이렇게 이 빨간색으로 된 거. 예.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예.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싣고 날르고 막 이게 난리가 났었어요. 이때 예, 큰 사고죠 이거. 예. 그래서 여기 제가 이 링크해 놓은 그걸 따라서 가보시면은 이 사진이 한 20장 정도 있거든요. 당시에 그 사건의 그 자세한 사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사건이 뭐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도. 예, 그 관중 통제를 잘 못하면은. 예. 그래서 그 사례로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길래 교과서에 예, 이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더 안 좋은 사례도 많죠. 예, 그러니까 뭐 사망 사고가 난다든가 경기장 시설이 좀 더 낙후하고 이러면은 더 위험합니다. 예. 그 안전시설 이런 걸 갖추지 않았으니까. 예. 그래서 한번 이 사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타 안전 관련 고려사항 해서 이건 뭐 좀 약간 너무 자세한 내용들인데 일터의 폭력성 그러니까 이게 어, 뭐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그 논픽션 책 중에 그 특성화 고등학교 있잖아요. 특성화 고등학교 그러니까 뭐 마이스터 고라고도 부르는 이제 그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 실습을 나가거든요. 예, 인턴 같이 직장에.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예,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당한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아이가 이제 자살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읽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뭐 이 폭력이라는 게 많이 줄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교에서도 안 때리고 학생들을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참 뭐 군대처럼 예. 뭐 군대도 안 그러지만 요즘엔 예.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사업적 방해, 재난 회복, 뭐 테러리즘, 테러리즘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뭐 발생하지 않지만 거의 예, 뭐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예. 사이버 범죄, 뭐 해킹이라든가 예, 뭐 많죠. 예. 직원 선정 문제점의 심사, 사기, 직원의 부정행위, 비도덕적인 사업행위 뭐 이런 것들, 일반적인 직원 절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얘기를 드리자면 뭐 직원이 뭐 그 회사의 물건을 훔쳐가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일이 뭐 많긴 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미국 살 때 플로리다에서 제가 했던 알바가 이제 청소입니다. 청소. 예. 그 어떤 건물에 이제 청소를 했는데 제가 그 7층짜리 건물인데 그 중에 3개층을 제가 했고요. 4개층을 다른 분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도 한국 분이었고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예. 그 원래는 그 예, 뭐 이건 뭐 특정 뭐 인종이나 뭐 국가에 대한 비하는 아닙니다. 이제 그 어떤 다른 그 사람들을 썼었대요. 예.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책상에 있는 어떤 물건 이런 게 없어진대요. 뭐 볼펜이나 이런 거, 뭐 별거 아니지만, 예. 이런 게 자꾸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사람으로 바꿨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예. 그래서 이런 게 생기면 좀 곤란하죠. 예. 일반적인 직원 절도. 교과서에 있는 거라서 갖고 온 겁니다. 예. 소유권 범죄해놓고 이제 반달리즘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반달리즘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어떤 문화재나 이런 거 특히 예, 그 문화재에다가 무슨 뭐 그래피티를 그려놓는다든가 이렇게 낙서해놓고 뭐 이렇게 예,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유럽의 어떤 그 무슨 뭐 유명한 조각상이 있다.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누가 가가지고 연필로 아니, 볼펜으로 써놓은 거예요. 뭐 홍길동 다녀가다 뭐 이러면서 2020년 뭐 3월 이렇게 예. 그런 걸 이제 반달리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예. 그 문화재에 대한 파괴, 뭐 낙서 이런 거 있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책에서 소유권 범죄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 이거는 아마 번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이 그 번역하신 분 중에 한 분을 아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마 조교를 시켰는데 이게 조교가 잘못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추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터에서의 약물, 알코올. 그러니까 술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지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예, 뭐 중고등학생한테 따라주기도 하고 심지어 예, 이러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21세예요.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21세입니다. 만 21세. 만 21세. 그러니까 거의 대학 졸업할 때까지 술 못 마셔요. 원칙적으로는. 예. 물론 그래서 다 마십니다만은, 예. 술집 들어갈 때 그 21세 이하는 못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 중에 이제 미국 유학 간 애들 중에 학부생들 있잖아요. 대학교 1, 2, 3학년, 4학년 애들. 술을 못 사요. 예. 그러니까 그 나이 든 애한테 술을 사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마시고 뭐 이럽니다. 예. 그만큼 그 술에 대해서 까다로워요. 엄격하고. 예.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대학교 경기장 이런 데는 술을 아예 안 파는 데도 있어요. 경기장 안에서. 그 이유가 이제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있고 거기서 일일이 뭐 신분증 검사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이게 대학교 경기장은 뭐 일종의 그 대학교의 그 시설인데 기관인데 거기서 술을 어떻게 파냐 뭐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예 그래서 술에 되게 엄격합니다. 그런다고 안 마시겠어요 애들이? 미리 다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다 마시고 들어가죠. 이제 들어갈 때는 거의 이제 해롱해롱한 상태로 이제 반이 아니라 뭐 완전 취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뒤에서 밀려가지고 이게 막 하면은 이제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듯이. 예.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마지막 장인데 뭐 이제 마무리를 하죠. 네. 자, 위기 관리 해가지고 뭐 이제 앞에서 나왔던 것들하고 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위기 계획.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떤 큰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뭐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그거에 따라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매뉴얼도 만들어 놓고 그 긴급 상황 행동 계획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 비상시 그 일단 그 필드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FM을. 예. 그래서 시설 취약 분석. 자, 우리는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그걸 뭐 분석해서 만들어 놓고 그거대로 실행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연속성 관리. 이게 뭐냐면은 사고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불이 났어. 경기장에. 예. 그 경기 전날 예를 들어서 예. 이게 제가 되게 웃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 미네소타라는 데가 있거든요. 예, 미국에. 그 미네소타 그가 춥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예. 겨울에는 특히 추워서 그 돔구장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 메트로돔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미네소타 바이킹스라는 그 풋볼팀 NFL 팀도 쓰고
미네소타 트윈스라는 야구팀도 쓰고 또 University of Minnesota Golden Gophers라는 또 대학 풋볼팀도 같이 썼어요. 세 팀이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장에 그 지붕이 이렇게 천막 같은 걸로 이렇게 지붕이 돼 있거든요. 예, 뭐 철제나 그 시멘트로 한 게 아니라 지붕을 이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한 번은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붕이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훅 주저앉아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다음날 풋볼 경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떡하죠? 예. 풋볼 경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 경기장에서 하루 만에 그걸 복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은 어떤 다른 구장에서 할 건지 미리 이제 예,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내일 경기는 거기서 합시다. 그래서 그 팬들을 어떻게 그 교통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거 다, 예. 관중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다 그걸 미리 해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예. 그리고 다른 예를 들자면은 이제 어, 제가 이제 다녔던 학교에서 한 번은 그 레슬링 경기를 예, 그 야외에서 한번 했습니다. 이벤트로. 예. 그 레슬링은 원래 실내 경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한번 야외에서 한번 크게 해보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 상대 팀도 굉장히 잘하는 팀이었고 그래가지고 어, 레슬링이 인기가 좋거든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아까 그 첫 장면 보여드렸던 그 학교인데 예. 아이오와 자 그런데 아, 문제가 뭐냐면 이제 11월 달이었어요. 그게 11월이 좀 춥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야외에서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예. 낮 시간에 그래도 좀 덜 추우니까. 자, 그런데 이제 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11월에는 이라도 눈이 올 수도 있고. 근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은 레슬링은 못 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야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자, 눈이 오거나 올 가능성이 높으면은 예를 들어서 전날 장소를 실내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전날 통보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놨죠. 예.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때는 이제 눈이나 비가 안 와서 그 실외에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대비책은 있어야 되는 거죠. 눈이 올 확률도 꽤 있잖아요. 물론 뭐 안 올 확률이 더 높지만 예. 그렇다고 안 오겠지 이러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오면 어떡할 거야. 예. 그러니까 올 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그때 이미. 예. 물론 안 와서 안 했지만. 예. 그래서 이런 그 연속성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뭐 이 정도로 위기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